여러분, 저는 80년의 세월을 살아왔고 그중 50년을 환자들의 신장내과 주치의로 일해온 김성훈입니다. 3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늘 듣게 됩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피곤한 걸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매일의 식탁에 오르는 너무나 평범한 채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괴약콩, 꽈이, 이 아니라 도구이, 두코, 즉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독을 쌓는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늘 외과용 메스를 다루는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신장내과 의사가 된 이후부터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라서 심장은 고통을 호소하고 위는 뒤틀리지만 신장은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냥 데친 채소, 한 접시, 몸에 좋다는 나물 몇 가지였죠. 그들은 굳게 믿습니다. 채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로운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3년 국제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자료는 우리의 이 흔들리지 않던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초기 신장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무려 38% 이상,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먹던 채소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나이에 따라 신장 기능에 따라 채소도 달라져야 한다는 섬세한 지침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압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한숨이 응축된 수치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식탁에 너무나 흔하게 오르는 특정 채소들, 예를 들어 옥살레이트나 칼륨, 혹은 염증 유발 성분이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는 채소들은 특히 50세 이후의 신장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매일 매달 신장세포들은 조금씩 마모되고 손상되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5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 환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침묵 속의 파괴가 제가 50년 동안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저의 아버지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의 뿌리이자 제가 이 지식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하려는 이유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 저는 아버지가 투석을 받기 위해 바늘이 팔을 찌를 때마다 힘겹게 침대를 움켜쥐시던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아버지가 힘없이 움츠러들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 신장을 전공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원인 중 일부가 저희 가족이 매일 먹던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너무나 평범한 채소들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픔이자 맹세가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저는 박진수 할아버지, 당시 78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술과 담배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권하는 대로 유기농 채소만을 고집해서 드셨습니다. 그는 검사실에 들어서면서도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어. 매일 채소를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사구체 여과율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은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습니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음을 잃은 아이처럼 떨렸고 눈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의 식단 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드시던 건강식의 목록에는 시금치와 아마란스, 잎,애 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이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두 가지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을 혹사시키는 채소들의 대표 주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장이 매일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채소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고백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잘못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바로 누구도 그들에게 나이에 맞는 올바른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회적 무관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50년 동안 신장 내과에서 쌓아온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제가 직접 제 식탁에서도 지켜온 원칙들을 모두 나누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채소 몇 가지 선택만으로도 정상 신장이 몇 달 만에 2단계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초음파 영상과 실제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72세의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가 매일 먹어온 그 채소가 사실은 가장 피해야 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으니 이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신장이 조금 약해졌든 건강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 몸을 이해하고 지켜낼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신장을 해치는 4가지 채소와 지친 신장을 살리는 4가지 채소 목록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 지도와 같습니다. 신장은 두 번째 기회를 쉽게 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응급실에서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경력의 신장내과 의사인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채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지 단순히 의학적인 통계와 논문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의 고통과 그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저의 무력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저희 곁에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서 아버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지독한 투석 치료가 시작되던 날,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윙윙거리는 투석기의 기계음은 아직도 제게는 공포의 소리입니다. 매번 투석실 침대에 누우실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지친 기색이 감돌았지요. 저는 조그마한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힘겹게 팔에 찔린 2개의 굵은 바늘을 견디기 위해 아버지의 손가락은 침대 난간을 쇠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의 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손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던 그 거친 손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린 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을 지키며 밤새도록 지쳐 쓰러질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눈물만 삼키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 했을까?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유발했던 원인 가운데 일부가 저희 식구들이 매일 밥상에서 나누었던 너무나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채소들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시금치와 미역국을 거르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저희 모두 그것이 효도이자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신장내과를 전문으로 공부하면서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날의 고통스러운 이유들을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특정 성분들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 시스템에 얼마나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신장세포들을 파괴하는지를요. 제가 의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이며 저와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가족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제대로만 알았다면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막거나 늦출 수 있었던 질병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와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려 했지만 저는 늘 식단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 도구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확증된 사실입니다. 일례로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는 제 주장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 연구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특정 채소 3가지를 중장년층에게 이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신장의 여과 기능이 12%에서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일수록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접했을 때 저는 마치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재앙의 경고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특정 채소들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손상된 신장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의 자비, 츠베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들이 신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막연한 건강 상식에만 의존하며 정작 내 몸의 나이와 상태에 맞는 섬세한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은 저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절실함은 제가 50년간 의사로서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 아버지와 수많은 환자들이 겪었던 불필요한 고통을 여러분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채소를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일의 작은 선택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5년, 10년 뒤에 조용히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들과 반대로 신장에 휴식을 주고 회복을 돕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때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지식을 얻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 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50년을 살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히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값비싼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건강의 상징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평범한 채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침묵의 파괴자 4가지 채소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채소들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신장에 들어가는 순간 짐을 지우는 짐꾼이 됩니다. 7년 전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최광민 씨. 당시 59세 인테리어 사업가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계속되는 피로감, 다리 부종, 가끔씩 찾아오는 메스꺼움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고 채소를 많이 먹었으며 매일 물도 충분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교과서처럼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1년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했고 신장의 여과율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위험한 수준인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의 절규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 씨의 식단 기록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가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던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 얼마나 많은 비타민과 섬유질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금치를 뽀빠이의 힘이라고 부르며 건강식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이 시금치가 무거운 짐 그 자체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 억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칼슘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미세하고 딱딱한 결정 결석의 전 단계로 변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 결정들이 마치 날카로운 모래알이 되어 신장의 세관을 긁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옥살레이트 결정은 신장 세관에 달라붙어 배출을 방해하고 신장 조직의 조용한 염증을 끊임없이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당장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수년에 걸쳐 신장 세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하루에 250, 300mg 이상의 옥살레이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신장 여과 기능이 최대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광민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매일 스스로 신장에게 옥살레이트 폭탄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침묵 속에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서 이해로 그리고 다시 후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족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런데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으니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채소는 바로 아마란스, 즉 에라유덴입니다. 이 채소 역시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를 맑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한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걱정하는 채소 목록에서 아마란스는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란스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시금치보다도 더 높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은 아마란스 한 그릇에는 400mg에 가까운 옥살레이트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양입니다. 김미정 할머니 67세, 부산 거주의 사례가 아마란스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혈액순환에 좋고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일 아마란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는 피로감과 부종을 겪었고 혈중 요소, 질소, 부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모두 상승했으며 사구체 여과율은 3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박사님. 손주랑 오래 놀아주고 싶었는데 채소 때문에 병이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의 눈물은 순수한 선의가 낳은 비극 앞에서 제가 늘 느끼는 안타까움의 크기였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음에 좌절했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채소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와 신장에 맞게 먹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에서의 작은 실수가 당장은 아무렇지 않더라도 신장은 매일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금치와 아마란스는 비타민의 보고일 수 있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옥살레이트라는 날카로운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저는 제 진료실이 때로는 오래된 믿음이 깨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식탁 문화에서 깊이 뿌리내린 두 가지 채소, 미역과 모닝글로리 라우가 신장에게 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설명할 때 환자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레이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미역 씨윗입니다. 미역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일날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먹는 건강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산모가 먹고 회복기에 먹으며 피를 맑게 한다는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존경받는 식재료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달콤한 도시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미역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때때로 9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 특히 GFR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이 발생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할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신장 관련 응급 상황 중 약 14%가 고칼륨 혈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역국을 드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심장 모니터 앞에서 위급한 상황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김미정 할머니 67세에게 이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미역국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신장은 이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믿음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들처럼 튼튼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제 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다니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겪는 선한 의도의 비극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채소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흔하지만 신장에 역시 숨겨진 위험을 안겨주는 모닝글로리, 즉 멍터이 또는 공심채입니다. 이 채소는 순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요산 유릭 A씰을 생성합니다.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통풍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요산 결정이 신장의 세관에 쌓여 염증과 손상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하는 것은 파괴 과정을 의도적으로 가속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풍 병력이 있거나 통풍 위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모닝글로리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는 이 위험성을 구체화합니다. 퓨린 섭취가 높은 사람들을 8주 동안 관찰한 결과 이들에게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22%까지 빨라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신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속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우리 몸의 미래를 이토록 급격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네 가지 채소에 대해 설명했을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연식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에게는 채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청중 속의 한 70대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7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그게 제 신장을 해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은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오늘부터 신장을 지키는 새로운 식단의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채소를 두려워하라고 겁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내 몸의 상태와 나이에 맞는 현명한 지혜를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은 숟가락질 하나가 오늘은 무해할지라도 신장은 매일의 부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피하지 말고 신장에 맞는 채소와 해로운 채소를 정확히 구분하여 내 몸을 지켜낼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 중요한 지식을 꼭 함께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힘들게 했던 침묵의 파괴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신장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슬픈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신장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심장은 아프면 곧바로 통증이라는 날카로운 신호를 보내고, 위는 문제가 생기면 메스꺼움이나 뒤틀림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피부는 작은 염증에도 붉게 변하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장은 마치 말 못하는 충직한 일꾼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신장은 스스로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능이 절반 이상 혹은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주 늦게 미약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야 들리는 작은 삐걱거림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안타깝고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손쓰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만성 신부전 환자 중 무려 65% 이상이, 그리고 베트남 환자의 58%가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 이 손실된 이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통계는 우리 모두가 신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김 박사님, 제 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까지 왜 아무 증상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눈을 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방해가 될까봐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며 버텼던 것입니다. 저는 이강서 할아버지 82세, 대구 거주, 전직건설 노동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70대 후반까지도 현장에서 일하셨을 만큼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찾아온 피로와 다리 부종, 아침마다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GFR은 겨우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직한 성품 탓에 고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깊은 눈빛에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하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신장의 침묵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30%의 힘으로 100%처럼 일하려고 애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무 증상을 못 느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음식 조각들, 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신장 건강을 결정하는 조용한 설계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잘못된 식단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늘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채소 가운데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즉 시금치, 아마란스, 미역, 모닝글로리는 50세 이후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신장의 예비력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이 채소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평범하며 심지어 건강식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신장에게는 칼륨, 옥살레이트, 퓨린이라는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우는 짐꾼과 같습니다. 저는 이강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신장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바로 할아버지의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매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일 24시간 동안 조용히 피를 여과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 중요한 일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그들의 일을 덜어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여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릴 신장을 살리는 4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환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도우며 염증을 잠재우는 신장의 수호천사 4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채소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채소들이 값비싼 수입식품이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늘 있었고 한국인의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가장 겸손하고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재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들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먹어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 신장내과에 발을 디뎠을 때 저 역시 대부분의 동료들처럼 약물 치료와 투석 장비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식단이야말로 약물 못지않은 때로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늦추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기적 같은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식단 때문에 몇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환자들의 슬픈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백 가지의 채소 중에서 제가 선별한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칼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신장의 염증을 낮추고 독소 배출을 도우며 미세 혈관 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세포 환경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는 바로 배추, 캐베지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거의 매일 배추를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김 박사님, 왜 하필 흔하디흔한 배추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 답은 배추 속에 숨겨진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비타민 K에 있습니다. 이 2가지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보호하고 신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2019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배추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8% 늦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식품입니다. 저는 오지훈 씨 71세 은퇴한 공무원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오 씨는 신장 3단계로 진단받은 후 여러 가지 복잡한 건강 식단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배추, 무대파 등 저칼륨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9에서 1.6으로 눈에 띄게 줄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45에서 52까지 상승했습니다. 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채소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무슨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장에게 괜찮은 음식,
즉 부담 없는 휴식을 제공하면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회복이라는 선물을 되돌려줍니다. 배추가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배추 한 포기가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에 충직한 수호천사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신장을 위한 그들의 놀라운 치유 능력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들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신장의 회복을 돕는 조용한 보조 필터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호천사는 바로 애호박, 주키니입니다. 애호박은 한국에서 주로 여름에 즐겨 먹는 채소이지만 사실 신장에게는 사계절 내내 최고의 친구입니다. 신장 질환의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부종입니다. 신장이 체액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다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애호박은 여기에 완벽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이 낮으며 소화가 잘 되는 펙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애호박은 과도한 체액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부종을 줄여주고 대사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은 여과해야 할 독소와 체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한숨 돌릴 여유를 얻게 됩니다. 2020년 도쿄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장이 3단계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5회 이상 애호박을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요소, 질소, 비유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애호박이 단순한 수분 공급원을 넘어 신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강서 할아버지 82세는 저를 찾아왔을 당시 늘 다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물과 함께 한 달 동안 꾸준히 애호박 요리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 박사님, 검사 수치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 부기가 줄어드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수치 변화보다 이 증상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신장이 마침내 숨을 쉴 여유를 얻었다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애호박은 약이 아니지만 신장이 홀로 짊어지고 있던 짐을 잠시 대신 들어주는 따뜻한 조력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 수호천사는 호불호가 갈리는 독특한 채소, 바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의 씁쓸한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천연 나트륨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샐러리에는 아피제닌, 과, 루테올린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며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영양연구원은 2021년에 초기 신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샐러리가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므로 샐러리가 신장 세포와 미세 혈관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샐러리는 그 효능이 강력한 만큼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50g 정도, 즉 줄기 몇 개 정도만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신장은 많이보다는 꾸준히, 적당히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한수정 씨 57세, 주부는 늘 피곤하고 두통이 심했으며 검사 결과 신장에 가벼운 염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금치와 아마란스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대신 애호박과 함께 적정량의 샐러리를 추가하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8주 뒤 그녀의 단백뇨 수치가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렇게 단순한 채소가 제 몸을 바꿨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늘 비싼 영양제만 찾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늘 우리를 도우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신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 것이 무엇이든 신장은 그 결과를 정직하게 되돌려줄 뿐입니다. 이처럼 샐러리는 신장에게 꼭 필요한 방패이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수호천사, 네 번째 주인공,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흔해서 그 진가를 잊고 살았던 채소, 바로 무라디쉬를 만날 차례입니다. 무는 보통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그저 시원하고 아삭한 채소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게 무는 숨겨진 영웅, 히든 히로이며 지친 신장에게 밤새도록 휴식을 선사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신장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요소, 이유와 같은 질소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요소는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독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는 피로, 식욕, 부진, 심지어 신경계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무의 효능은 바로 이 요소 배출을 돕는 데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 이세이 같은 효소뿐만 아니라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여주는 특정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져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사 노폐물의 총량을 줄여주는 하청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고 미세 염증을 예방하는 방어막이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신장 3단계 환자들에게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식단의 필수 요소로 권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4번 이상 물을 먹은 환자의 78%가 피로감, 부종,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사구체 여과 기능도 소폭 향상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가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신장 회복 전략의 핵심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문제식 할아버지 68세, 전직 요리사와의 일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챙기지 못해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을 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사님, 무는 그냥 김치 담글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약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무가 저를 살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약처럼 챙겨 먹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몇 달 전에 어둡고 지친 기색 대신 활력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장 건강은 결코 값비싼 특별식이나 영양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채소는 지친 신장의 시간을 늦춰주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며 나이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선물합니다. 물론 제가 이 4가지 채소 배추, 애호박, 샐러리 맘먹으면 모든 신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매우 복잡한 장기이며 한번 손상되면 식단 관리 외에도 수면 적절한 운동, 약물 복용, 그리고 정기검진이 모두 유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올바른 채소 선택이야말로 이 모든 치료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4가지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신장이 가장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제가 80세의 나이에도 30대 수준의 사구체 여과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실제 식단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채소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에 해로운 4가지 채소와 신장을 지켜주는 4가지 채소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5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매일의 식탁에 안전하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그것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칼륨 때문에 특정 채소를 줄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결국 채소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식단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분은 최은영 할머니, 73세, 서울 거주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좋다는 식단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검사할 때마다 신장 기능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드시나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5개의 서로 다른 건강 채널에서 종합한 길고 복잡한 식단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먹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 올까봐 걱정되고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망가질까봐 두려워요. 그 순간 저는 그 복잡한 종이들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그 종이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 신장에 맞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며 가장 유지하기 쉬운 식단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환자들을 보며 저는 30년 동안 임상에 적용하고 제 스스로도 실천해온 신장 회복 4대 채소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이 식단 덕분에 저는 80세의 나이에도 신장 수치가 여전히 30대 건강한 남성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과학적 원칙과 꾸준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최근 2023년 미국 신장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3단계 환자의 33%가 저옥살산, 저칼륨 조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오늘 먹는 올바른 채소 한 접시가 신장에게 수천 일의 귀중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약도 잘못된 식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박사의 신장 회복 1일 식단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침 신장 혈관 보호의 시작. 배추찜 약 70기. 저는 아침 식사를 늘 배추로 시작합니다. 배추를 살짝 데치거나 찜통에 쪄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의 소금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비타민 K가 잠든 신장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염증을 줄여주는 하루의 첫 방어막이 됩니다. 혹시 배추가 질린다면 아주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20초만 데친 뒤 참기름 몇 방울과 식초, 아주 조금만 넣으면 누구나 먹기 편한 반찬이 됩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으며 매번 먹을 때마다 신장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2. 점심 부종 해소와 혈압 조절, 애호박 나물 또는 찜점심에는 애호박을 권장합니다. 애호박은 특히 부종, 다리, 무거움, 그리고 혈압 상승을 겪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순하고 안전한 전해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여분의 나트륨과 체액 정체를 줄여줍니다. 저는 5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애호박 요리를 추천했는데 그중 약 70%가 단 2주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애호박은 신장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잠시 덜어주는 조용한 보조 필터와 같습니다. 3. 오후 간식, 미세염증 관리, 샐러리 스틱 약 40고. 오후 3, 4시는 하루 중 가장 피로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저는 약 40기 정도의 샐러리를 먹습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씹거나 사과 반쪽과 함께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샐러리의 루테올린 성분은 이 시간대에 쌓이기 시작하는 신장의 미세 염증을 관리하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샐러리는 반드시 적정량만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은 신장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양보다는 규칙적인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저녁 요소 배출과 소화, 촉진, 무 요리. 저녁 식사에는 무를 추천합니다. 하루 중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인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무는 요소 배출을 돕고 소화를 편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줄여줍니다. 무는 맑은 국으로 끓여도 좋고 가볍게 찜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짠! 음식. 고염식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4가지 채소를 먹더라도 짜고 진한 양념, 가공식품과 함께 먹으면 신장은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저염식, 저가공식품, 그리고 굽기, 튀기기보다 찌기, 삶기, 조림의 조합. 김도연 할아버지 74세는 신장 3단계로 수년 동안 악화만 반복되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 상태였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한 김성훈 식단 패턴을 3개월간 실천하자 그의 크레아티닌은 2.1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야간요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장을 살린 건 채소가 아닙니다. 바로 할아버지 자신의 꾸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알게 되었다는 희망의 빛. 저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며 조금씩 배워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은영 할머니 73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종이 복잡한 식단표는 다 잊으세요.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신장 건강을 위한 여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여러분이 마신 물 한 모금, 드신 채소 한 조각, 그리고 첨가한 소금 한 톨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을 조용히 기록하며 그것을 미래의 건강이라는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채소 공포증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에 해로운 독시금치, 아마란스, 미역, 모닝글로리과 신장을 살리는 약배추, 애호박, 샐러리, 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회복과 활력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이강서 할아버지 82세가 부종이 사라지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잠을 깊이 자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신장을 살린 건 약도 아니고 의사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의 삶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김성훈이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주는 만큼 일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제발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신장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응급실 대신 건강한 일상으로 지켜내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를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채소, 배추, 애호박, 샐러리 외에
신장 회복에 필수적인 4가지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